정부가 올해 4조 6천억 원, 내년 1조 3천억 원 등 내년까지 총 5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재정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달부터 근로소득세액 원천 징수는 평균 10% 정도 줄어듭니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 소비세도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지고 주택취득세 또한 연말까지 2%에서 1%로 감면됩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7%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는 4월 이후 계속 떨어지다가 5개월 만인 8월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달 생산자 물가의 반등은 과일과 채소류 때문인데 특히 호박, 오이, 상추, 수박 등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노동부가 내놓은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상치는 12만 5천 명이었는데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9만 6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8.1%로 전월의 8.3%에 비해 안정됐지만 구직 포기자가 36만 8천 명 늘어난 사실을 감안했을 때 그리 긍정적으로 해석되진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올랐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반전한 건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전국적 폭우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앞서 전망해 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화두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먼저 기대감 부분부터 보면요.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스라엘 FOMC 회의에서 Q3 기대감이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일단은 긴 호흡에서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지난주 후반 유럽중앙은행에서 OMT라는 방식의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새로운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어서 중국 쪽에서 60개 정도의 도시철도를 세우겠다.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승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도 약간 6조 정도 가까이 추경 예산과 거의 버금가는 2차 돈 풀기를 약속을 시켜줬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조금 조용해도 경기 부양의 수혜주로 거론되는 업종이나 종목은 그나마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시장은 1930에서 멈칫 투신권의 팔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부양책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외국인들은 목요일 쿼드러플 위칭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4,300계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먼저 하나데이트증권 이용곤 연구위원 만나서 이슈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중국에 이어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쏟아지고 있는 경기 부양책, 증시 영향력 점검하고 특히 국내 부양책에 따른 건설과 자동차주 등의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께는요. 정부 부양책에 따른 시장 전체 수급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부양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건설, 자동차, 여기에 은행주 등까지 더해서 수급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5인 중에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만나 뵙는 날인데요.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가 많이 있죠. 변수와 전망 미리 들어보고 이벤트는 많지만 현재는 시장보다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지 그럼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종목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코스피가 오늘 사흘 만에 약세 전환되었는데 향후 방향성 미리 듣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어요. 기존 추천주 대응 전략도 짜보죠.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나오실 텐데요. 이번 주 일정과 변수 역시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많은 이벤트 속에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와 CJ CGV 다음 네오이즈 게임즈가 들어있는 포트 전략까지 대응법 찾아보죠. 네, 시장은 약세, 오늘은 섹터와 종목을 더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로군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전반에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요. 지난 주말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5조 9천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정거래일보다 0.04% 하락한 192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을 통해서는 현재 1,000억 원 넘는 매물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이틀째 시장을 지키면서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4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4% 상승한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시장을 지키면서 17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유럽 중앙은행의 단기 국채 매입 계획과 미국의 추가 부양 기대 속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4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30전 하락한 1,129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주당 10,000원씩 상승하며 12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강보합권에서 현대모비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0.21% 하락세, 기아차 역시 0.82% 하락하면서 7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0.83% 하락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주당 500원씩 하락하면서 2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0.88% 하락세, SK하이닉스 역시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52% 낙폭을 키우면서 2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4%가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11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증설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르면서 1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쇼핑은 1.3% 하락 중이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활성화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현재 건설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시면 대림산업이 1.82% 오르면서 9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1.35% 상승 중이고요. 현대산업이 현재 3%대 강세, GS건설도 2.28% 오르면서 7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0.41% 오르면서 3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현재 소폭 상승 중이고요. 현대하이스코가 1.84%, 세아제강과 동부제철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통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살펴보시면 현재 이마트가 소폭 하락하면서 2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리테일이 3%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 역시 낙폭을 키우면서 5% 가까이 하락하고 1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홈쇼핑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1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월요일장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대선 출마 임박설에 관련 테마주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안내비 4.05% 오르면서 12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솔고바이오가 10% 넘는 급등세, 우성사료와 써니전자 역시 11%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7.08% 오르면서 3,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박근혜 테마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컴퓨터와 아가방 컴퍼니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가 2.19%, 신우가 6.74% 오르면서 9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10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관련 테마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손이 5.58% 하락하면서 4,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들 제약은 13%가 넘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9% 넘는 급락세고요. 조강페인트가 3.19%, 위노바도 9.84% 하락하면서 2,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과 러시아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현재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이 0.44% 오르면서 2,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스틸이 5.38%, NK가 7%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주철광도 1.27%, AJS도 현재 4.18% 오르면서 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 확장 기대감과 함께 업체들이 잇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니시스가 4.96% 상승 중이고요. 모빌리언스가 3.26%, 한국사이버결제는 2.26%, KG 이니시스는 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인포뱅크 역시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갈게요. 하나대투증권 투자분석부 이용곤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서 하반기까지 13조 원의 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돈의 규모를 더 늘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2%대 성장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13조 원의 재정 투입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올해 예상 GDP의 1% 수준의 규모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소폭 지금 하락세로 또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의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 그리고 개별 기업 산업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수 소비주 관련 쪽으로 좀 관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으면은 거의 추경에 준하는 두 번째 돈풀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다 얘기하셨습니다. 산업별,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일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거래 활성화가 있습니다. 건설주 영향력 짚어주시죠. 예, 실제로 오늘 건설업종 가장 좋은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지수가 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이번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 보면은 취득세율 감면이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기대를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DTI 인하나 각종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실제로 부동산 매수세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부분들은 신규 매수세를 좀 창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건설업황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종 부분적으로 수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도 취득세 인하로 추가적인 효과가 없으면은 뭐 다시 한번 정책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랐던 거래가 살아날 때까지 또 한 번의 어떤 정책이 부동산 쪽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날 만약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은데 건설주 사도 괜찮을까요? 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가 바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점차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경기 부양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국내 부동산 경기 동향도 중요하겠지만 건설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준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준 모멘텀이 실제로 건설주의 실적을 좀 끌고 가고 대형 건설사들의 업황 개선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감안하면은 해외 쪽 플랜트 신규 발주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낮아져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중동 경기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낮아져 있는 가격 매력을 감안하면은 건설주를 중기적으로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국내 모멘텀에 해외까지 더해진다면 건설주는 중기적으로 매수 관점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IT 제품에 더해서요, 자동차 사면은 이제 한 개별 소비세 인하해준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이 금융위기 때도 한번 이후에 있었는데 비슷하게 또 한 번 시행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가 있는데요. 자동차와 이제 대용량 가전 제품 이런 부분들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줍니다. 이 개별 소비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 증가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실상 가격을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좀 자동차 판매를 좀 앞당겨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자동차 내수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연말까지만 좀 증가를 시킬 수 있는, 판매 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8월 달에 집계를 안팎으로 다 봤을 때 내수도 굉장히 판매가 부진했고 해외에서도 일본의 반격을 조금 당한 감이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의 이 백업으로 올해까지는 실적이 좀 견조할 것 같은데 자동차주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네, 그 단기 실적 호전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네. 사실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역시 자동차 업종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해외 쪽의 실적 비중이 현재 80%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월간 판매 대수와 점유율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정책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건설주의 매수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 보니까 또 그다지 수급은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네요, 오늘. 예,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을 한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대형주 중심으로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경기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도 이제 13조 대규모 규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뜯어보면은 한시적으로 자금을 좀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들 원천징수 부분도 원천징수 세액을 낮춰주는 부분들도 사실상 한시적으로 그 과세를 이연하는 부분의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가는 부양책으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중반 FOMC 회의와 동시만기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이어가면서 주중반을 맞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부양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경기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오늘 많이 못 가는데 이번 주 초반에 비슷한 관망세일 것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분석부 이영권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정부 경기 부양책 시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유럽, 중국에 이은 또 하나의 우리나라 두 번째 돈풀기 얘기였는데요. 수급 동향 한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거나 말거나 외국인들 선물을 꽤 많이 파네요. 네, 우선 그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책 자체의 어떤 일정이요, 날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코멘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 시점이 과연 언제이냐가 주가에 따라서 큰 어떤 진폭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쉽게도 지금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포지션 자체가 좀 하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이슈 자체가 시장이 크게 받아들여지기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용 자체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크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 서비스를 인하한다든지, 사실 지금 국내 내수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내수 소비세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2008년에도 이렇게 개별 서비스에 인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실효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노후차 재매수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 이런 어떤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는 많이 늘어났다고 본다면 지금의 큰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이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서 이제 향후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부동산 또한 현재 미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큰 틀에서 본다면 분명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실효성의 부분에서는 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외국인 오늘 1시 21분 잠정 집계를 보면은요. 순매수에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역시 뭐 은행이나 건설업의 어떤 회복, 이번 이제 경기 부양 그 대책에서의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은 건설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대형 가전이니까요. IT, 특히 뭐 LG전자 등의 종목과, 그리고 이제 건설업의 안정은 곧 이제 은행권의 안정으로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전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좀 고무적인 부분은요. 기관들, 특히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신의 입장에서는 본다면은 오늘의 매매 틀을 본다면은요.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제철건설 그리고 현대산업 등의 어떤 그 건설주 쪽으로도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연기금 또한 오늘의 흐름은요. 두산인프라코 등의 이제 개발, 그리고 KB금융,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그 오늘의 어떤 뉴스가 가장 연기금한테는 좀 큰 빅 이슈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그러면 앞서 건설주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건설주, 은행주, 오늘 기관에서도 이제 러브콜이 좀 있다면은 매매를 해도 괜찮겠죠. 특별히 은행주는 지난주 금요일 호재에 이어서 오늘 또 추가 상승인 듯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은행주는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가 신용등급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거, 악성 채권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펴진다면 상당히 좀 좋은 은행주들의 어떤 가격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탄력적으로 본다면은요, 은행주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주택 경기와 밀접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오히려 이제 지방권 은행들, DGB라든지 BS 금융지주라든지 이들 쪽이 좀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탄력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방 금융 지주사들,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십니까? 대형 건설사들요. 네, 우선 건설주는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지하철 건설, 이런 SOC 투자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중동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유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유가의 안정적인 상승들, 그럼으로써 이제 해외 건설 수준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국내에서의 리스크는 이미 수년간쯤 리스크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그 리스크보다는 향후 해외 건설과 관련해서 좀 더 성장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건설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특별히 아까 실효성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자동차주 흐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수급 상황 어떤가요?
예,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요, 자동차 또한 지금 매물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좀 매물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어느 한쪽에서 강한 어떤 그 매수의 어떤 그 주체가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가격을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겠지만 지금 특별한 매수 주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어떤 기관의 매매 공방만 나타날 뿐이지 한방향적으로 기초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의 흐름 좀 둔한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자동차는 이런 호재가 나와도 별로 이렇게 수급 쪽에서 메이저의 반응을 못 얻는 거 보면 일단은 조금 매매하는 걸 자제할까요? 네, 전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해외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은 매출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2009년 5만 원대부터 현재 25만 원까지 올랐다면 약 5배수의 주가 상승을 불러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선 지점에서는 과연 여기서부터 다시 뭐 2배수든지 5배수든지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번 이제 그 글로벌 경기와 현대차의 입지를 보았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간 또 한 3년간의 5배수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게 되면은요, 통상 한 1년 정도의 뭐 조정이 나타나면서 어떤 이 회사의 추가 어떤 성장성의 어떤 모멘텀을 찾는 부분부터 또 한 단계 레벨업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의 어떤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산다든지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양 수혜주 수급과 매매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빅 이벤트들 오늘 포함해서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루플 위칭, 목요일 동시만기가 가장 신경 쓰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조금 하나씩 이슈들 살펴보게 되면요. 네. 지난주도 만만치 않았던 이슈들인데 이번 주도 똑같이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12일입니다. 독일 헌재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그럼 이제 저희 시장에 9월 13일 날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어떤 그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인데 혹시 지금은 어떤 그 롱테일 효과, 특히 지금 상황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22 관련된 어떤 중요 결정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만일의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FOMC 회의입니다. 9월 12일부터 13일 이어져 있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결과는 이제 9월 14일 날 나올 예정인데 일단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3차 양적 완화 얘기들 특히 시장에는 너무 많이 언급됐던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영향보다도 어떤 그 지금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시장 반응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예견도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다 안 한다의 무게보다도 관련된 뒤에 어떤 시장 반응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9월 13일 저희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고 금통위 금리 관련된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90% 정도는 채권 전문가들 인하 가능성들 뭐 많게는 한 50bp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해외 시장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저금리 기조가 있다 보니까 동참할 가능성들도 좀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인데 일단 관련돼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 관련된 경기 부양책들과 같이 연결돼서 유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쪽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이번 만기일은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 매물화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산이 조금 우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려대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매물 압박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일단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분들은 2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9월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베이시스는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9월 13일 날 G20 재무장관회의, 9월 14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관련돼서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은 아직 없는 모습들인데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흐름들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눈에 띄는 모습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에서 180조 규모의 경기 부양을 2018년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그 지금 이제 사후의 간접 자본 중심으로 나타나는 변화인데 일단 그 180조란 금액과 기간들 2018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오랜 기간들인데 일단 당장 어떤 관련돼서 어떤 경기 부양에 관련된 효과가 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오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니까 소비 관련돼서 소비세 인하라든가 어떤 주택 거래 활성화, 투자 활성화, 그리고 지방 경기 사회 안정망 강화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세세한 부분들, 특히 소비세 인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물품을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비싸서 안 산 건 아닙니다. 비싸기 때문에 못 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란 것보다는 일단 그 미부 어떤 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가는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든가 국내 어떤 그 경기 부양책들 봤을 때는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은 일단 그 관련돼서 그만큼 시장의 어떤 경기 흐름들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쓴다는 것은 그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이면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지금 흐름들이 경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그 지금 현재 1970선을 주요 분기점으로 생각합니다. 8월달에 고점대이고 그리고 그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을 해야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한 1970선 중심으로 일단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든가 변동성이 큰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비중을 뭐 한 70-80% 이상 강하게 들고 갔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크게 계좌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제 가벼운 주식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떤 그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 쪽에 일단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일단 비중 조절 전고점이 의식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포트를 짠다고 했을 때 한 현금을 몇 프로 정도 쥐고 있는 게 안전한 시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트에 오늘 많이들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건설주가 들어가는지요? 예, 일단 지금 포트는 한 50% 정도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1970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선이 지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탄력 있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한다면 지금 갖고 있었던 주식 비중으로 그대로 한 2000선 넘어가는 모습들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과도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성격적으로 주식은 전부 다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직 확인돼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비중 그리고 특히 장중에 어떤 종목 중심이나 어떤 그런 모멘텀 확인된 종목들 중심으로만 짧게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건설주는 지금 현재 비중을 강하게 늘리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건설주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저점 확인들이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어떤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어떤 해외 중심으로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 좀 강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아직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어떤 국내 건설 경기가 오랜 시간 동안 침체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보통 침체를 겪은 뒤에 바닥을 하기 전에는 가장 좀 어두운 좀 새벽이 동트기 전에 어떤 새벽들이 좀 어두운 국면들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 노리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 포트에 있는 업종들 약간씩 가볍게 넣어서 계속 가실 거고 언제쯤 어떻게 이제 포트를 바꾸실 예정이다. 이것만 명확하게 한 말씀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1970선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들 나와서 한 2000선 부근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 좀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 흐름들 좀 더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더 편입을 시켰었는데 그 정도 흐름들이 이제 낙폭 과대가 어느 정도 좀 선 반영돼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에 대한 자리들 확인해서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제 중요한 가격대들 특히 1970에서 2000선 부근에 어떤 지지라든가 안착이 확인된 모습들 쪽에서는 일단 그다음부터는 좀 경기 민감된 성격적으로 좀 바꾸는 전략적으로 앞으로는 좀 시행을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대로는 정고점을 확실하게 뛰어넘어 안착하는지 그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놀랍도록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숨 고르는 것 같은데 칼을 갈고 있는 외국인들 선물 오늘 많이 매도치네요. 네,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승 탄력이 이어가면서 동시에 하방 압력도 혼조하는 그런 이제 양상인데요. 오늘 분명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지금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전체가 다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나오고 프로그램도 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스피는 현재 그 약보합 상태고요. 삼성전자도 1%도 못 올라가고 현재 그 최저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요일에 후유증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그 내일 이후에 그 전망이 더 중요한데요. 해외 증시 결과에 따라서 저는 급등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되는데 제가 굳이 전망을 해드린다 그러면 저는 그 직전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8월 17일이었죠. 1964.07포인트를 돌파하고 계속 상승하는 시나리오보다는 그 근처에 갔다가 밀리든 아니면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밀리든 어쨌든 저는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예측하는 근거 5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해외 증시는 이미 선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3개월 전에 올라간 거고 뒤늦게 이제 터진 건데 이미 그걸 기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해외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더디거나 작은 정도 수준이고요. 반대로 내려가면 급락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외국인 선물 세력들이 쉽게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 그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만약에 전고점 돌파해서 다시 한번 손절하게 되면 지난번 여름에 이어서 2번에 걸쳐서 손절하면 약 50% 손절입니다. 엄청난 손절이죠. 개인들도 50% 손해라고 하면 엄청난데 이번에 또 하게 되면요. 무지막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그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정책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효과에서도 상당히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가지가 핵심이 되겠고, 그 나머지 이제 2가지는 제가 나중에 적중하고 나면 이제 공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나서 한번 깊숙하게 한번 하락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중기 매수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코덱스 인버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급등에 뚝 떨어졌었는데 싸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보면 된다 하셨잖아요. 전반적인 전략, 주식 비중 공개해 주세요. 네, 주식 비중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지수를 거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즐기세요. 활용하세요. 그래서 192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죠. 그리고 1925가 무너지면 직장인은 0, 전업은 25. 그다음에 1900이 무너지면 직장인과 전업 다 0 하면 되는데요. 올라가는 지수는 굳이 거역할 필요 없이 순환매 하세요. 다만 내려가면 철저하게 위험 관리해달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물하고 코덱스 인버스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선물 매도했거나 코덱스 인버스 잡으신 분들은 선물 지수가 무려 260.00에서 262.00포인트에서 매도입니다. 아직도 한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고요. 또
코덱스 인버스는 7,500원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추천드렸어도 몇 번 전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황 전략 짜드린 그대로 했으면은 선물도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이분들은 간단합니다. 본전되면 그때는 버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홀딩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선물 매도도 그렇고 코덱스 인버스 매수도 그렇고 그 가격대보다 더 높이 매도하거나 더 낮게 매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그걸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올라가면 적당히 가담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관망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카멜레온처럼 대응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카멜레온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천주였던 KINX가 오늘 카카오톡 통한 선거운동이 괜찮다라는 선관위 보도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계속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추천했을 때 기억도 생생한데요. 네. 이게 7월 13일에 처음에 추천하고 나서 상당히 안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좀 지루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12,550원에 추천했었는데 오늘 고가가 17,350원이니까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던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이탈하면 매도하시고요. 아니면 뭐 내일 시가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코스닥은 순환매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끝쳐주시고요.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해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해서 수익 내서 매도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제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순환매를 보고 일단은 팔자. 원래 욕심 더 날 때 팔자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죠.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강연에는 이제 일부가 주식 토크,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이고요. 이분은 과거처럼 제가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브리핑해드린 이런 기회를 갖겠는데 어쨌든 기존의 그 강연회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생동감 있고 참여자들이 동시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 2부로 진행되는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텐스탁에서 이정현 팀장님이 나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경기 부양 기대감도 22에 이어서 이제 쭉 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시장은 동요하지 않네요.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부양책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보이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마지막이었죠. 뭐 중국과 이제 20일 발표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 강한 탄력받고 상승했었죠. 뭐 중국에서는 뭐 이틀 동안 60여 개의 이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뭐 금액으로 하면은 180조 원에 해당한다고 하죠.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또한 이제 부동산 정책과 뭐 자동차, 뭐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이제 부양 정책을 보여주면서 이제 해당 이제 건설주, 철강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유럽 쪽에서도 이제 ECB가 이제 무제한적 이제 국채 매입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10월에 있는 스페인 국채 만기의 부담을 좀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지금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당분간 뭐 장기적인 투자로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도 한번 나와줬으니까 이제 미국 역시 이제 달러 가치 강세를 이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서 이제 대응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게다가 또 미국의 고용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부진했었죠. 뭐 그 기대감에 지금 미국의 QE3도 이제 기대감이 한층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단 이렇게 방금 전 말씀드린 내용들, 이제 뭐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다면야 이제 국내 증시 2,000포인트 회복 뭐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돼서 이제 증시 향방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제 날짜별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 일단 12일에는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유로 안정화기구 자금 지원에 대한 합헌 여부를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뭐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 우세하고요. 일단 만약 이제 위헌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제 ECB가 발표한 이제 국채 매입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다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점을 고려해서 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발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또 이제 뭐 이번에 옵션 만기, 선물 만기 같이 있죠. 일단 옵션 만기 뭐 지난주 말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뭐 베이시스도 하락하고 스프레드도 하락하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뭐 주말 동안 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롤오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뭐 아직은 뭐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 쪽에 더 저는 그 가능성 매수 쪽에 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된다면 뭐 2,000포인트 예상합니다. 뭐 그렇지 못하다면 국내 증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960선에서 이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팅을 할 것인지 관망을 할 것인지를 좀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관망하는 입장을 좀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까지는 관망하자. 그러나 이제 뭐 이 관망세가 끝나고 다음 주에 어떤 종류의 종목을 보는 것이 낫다고 보냐면 일단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 내수 관련주와 이제 뭐 중국과 한국의 이제 부양책을 통틀어서 뭐 건설주, 철강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따른 이제 자동차 관련주 역시 이제 주목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이번 주까지는 관망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소비 관련주, 뭐 자동차 관련주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의 추석 그리고 국경절 특수 기대감에 뭐 자동차는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은 정말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데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중국 관련주인가요? 아, 중국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쪽이군요. 그럼. 예, 자동차 쪽의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일단 아침마다 이제 모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차량의 이제 블랙박스를 통한 사고 현장 이제 영상 제보 많이 받고 영상 제보를 보곤 하는데요. 이 방송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뺑소니도 잡고 뭐 자동차 보험료도 낮추고 뭐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다시 차량용 블랙박스 뭐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뭐 상승세 이제 잠시 지금 조정받는 때인데요. 지금 투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종목에 대해서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팅크웨어 이제 국내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 40%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분기 잠시 주춤했지만요. 다시 이제 판매량이 늘고 있고요. 추정치로는 100만 대 이상 판매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100만 대라는 것이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점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잠깐 보고 가시면 지금 현재 저점 차츰 높이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잠시 지난주까지 이제 상승 패턴 보이다가 지금 잠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매수 들어가셔서 이제 수익 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 금일 종가 매수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목표가는 2만 원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한 16,000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점 높이는 차트 블랙박스 만드는 팅크웨어 오늘 추천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기존 포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 텐스탁 이정훈 팀장님 기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팅크웨어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하나가 추천이 된 상황이고요. 이 전 상황이 되겠죠? CJ, CGV, 인프라웨어, 다음 네오지 게임 이제 종목은 4개였습니다. 비중도 다양했군요. 인프라웨어 지난주 이제 추가 매수돼서 30%. 근데 자회사 디오텍 횡령 때문에 손절가 터치하고 전량 매도 사인 내시는 것 같고요. 네오지 게임즈는 잘 안 잡혔네, 그죠? 뭐 매각설도 사실 무근이라 했고 AS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CJ, CGV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J, CGV 현재 지금 뭐 차트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었죠. 먼저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했는데 그 상향 조정 후에 바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홀딩 하시고 목표가 도달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프라웨어인데요. 인프라웨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매도세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지금은 객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손절가 지키는 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는데요. 다음은 지금 11만 5천원 선을 지금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지정해드렸던 11만 선
정해서 지금 현재가에서 이제 매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겠고, 네오위즈 게임즈는 아직 이제 매수가에 네.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만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완성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로 추천한 팅크웨어가 들어가고요. 다음은 7% 정도 수익 보고 포트에서 빠졌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안 잡혔고 이제 종목은 2개로 압축됩니다. 팅크웨어 블랙박스 만드는 업체인데요. 가격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 이정희 팀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전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